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가계부채가 좀 늘었어요. 맞습니다. 미리 움직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 종전하고 어떻게 달라집니다. 요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차주랑 네. 연봉 1억 원 차주가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한 4%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은 한 3억 원 정도 가능하다 하면 이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는 변동형으로 빌렸을 때는 한 2억 9천 정도, 그리고 이제 고정형, 혼합형이나 주기형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3억, 네. 주기형 같은 경우는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5억 7천 정도에서 이제 혼합형이나 주기형으로 가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변동형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부여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이 스트레스 DSR 제도에 있기 때문에 고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 혼합형과 주기형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고정이고 그 이후가 변동으로 돌아가는 거고,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5년 고정 그다음 변동 다시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형이 고정금리 기간이 깁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봉 1억 원 같은 경우에 변동형으로 했을 때는 6억 원이 안 나왔는데 네. 주기형으로 하게 되면 한 6억 4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2단계보다는 확실히 3단계 때 많이 줄어드는 건 맞으나 그러니까 몇 억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한 1,000에서 3천 정도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네. 때문에 신용대출도 이제 변동형 그리고 고정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지만 1억 원 같은 경우에 변동형으로 받으시는 분이 지금은 한 1억 5,200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1억 4,800 정도로, 그러나 이것도 이제 고정형으로 가게 되면 한 1억 5천 정도, 1억 5,100 이렇게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한 100에서 4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상품에 따라서 고정금리로 갈 거냐, 네. 변동금리로 갈 거냐, 고정 5년 갔다가 다시 변동으로 가는 거 갈 거냐, 네.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갈 거냐.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되게 달라지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고 네.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분은 변동이 유리하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또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네, 사람에 맞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품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가 대출 한도를 많이 설정할 차주인지 네.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금리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변동형으로 가는 거고요. 자, 금리가 중요한 분들은 변동으로 가시고.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자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바로 대출금리에 연동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고정형이나 변동형 전부 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기 때문에 내가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확실히 변동형이 유리는 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은행에서도 지금 고정금리 상품을 밀기 위해서 주기형과 혼합형 금리가 더 좋습니다. 주기형과 혼합형이 현재로선 더 유리해요. 네,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도도 더 많이 주고 네. 그다음에 금리적인 면에서도 이제 이 주기형이 변동형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제 고객님이 지금 어떤 상품을 받는 게 좋습니까라고 하면 은행별로 혼합형이 더 좋은 금리를 가져가고 한도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은행은 주기형이 확실히 한도도 많이 주고 금리도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이제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서 무조건 변동형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대출 한도랑 금리를 진짜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주기형이 가장 유리한 은행이 많다. 그래서 오늘자로 보면은 네. 3%한 초중반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아유, 주기형도. 거기까지 내려가 있는 게 네.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이제 포인트를 낮춰줘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많이 해줍니다. 아, 은행을 귀찮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네.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 부동산이 전자 계약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각 은행별로 전자 계약 같은 경우에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계약을 하고 LTV 한 40%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출발 자체가 이제 3.39%부터 네, 시작하는 은행이 있고, 괜찮네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정 한도가 소진이 되면 받지 않아요. 아, 접수를 받지 한정판이에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은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DSR 3단계가 되기 전에 이제 쏠림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낮아져서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되면서 은행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몇 천만 원으로 낮아졌을 때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아, 지금이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은행 가니까 대출을 잘 안 해줘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에다가 이제는 등급제가 5단계로 줄어들면 네. 학군지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 이사 가려는 분들이 한도 제대로 받고 가려면 지금쯤 다들 생각하실 텐데 네. 한 달밖에 시간이 없지만 은행은 굉장히 대출 태도가 강경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가산금리를 마구 낮추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조달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출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총량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수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월별 분기별로 자율적으로 DSR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많이 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의 수요가 이제 은행에서 총량의 공급보다는 확실히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시려는 분들이 근데 문제는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 대출 실행 물량 자체가 지금 접수가 되고 상담이 된다 해도 2, 3개월 뒤에 이제 승인되고 실행이 맞아요. 되는 그런 구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총량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게 그때 잠시 토어제가 풀리면서 그때 움직였던 주담대 승인 물량이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신규 이제 차주의 유입 물량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담대가 이제 승인을 받아주는 자설을 해주는 그 시기가 최장 3개월 정도까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내가 1개월 전에 받는다라고 하면 네. 총량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래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물론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은행이 여유가 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총량 부분에 예외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는 승인 구조가 딸 수 있을 때 그때 움직이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지 않으실까. 나중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희는 진짜 해주고 싶은데 예, 지금 DSR도 통과되시고 차주별 DSR, 스트레스 DSR에도 무리는 없으신데 저희 은행이 대출 총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금융권이 문을 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2금융권으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대출을 지금은 3%대로 빌릴 수 있는데 그때 되면 4%대로 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국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 학군지 수요라든지 내 집 마련 수요, 갈아타기 수요는 네. 지금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이사를 가시거나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4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는 항상 좀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연말이 대출 받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은행에서 물론 작년이랑 좀 비교가 되었을 때는 작년에는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고 스트레스 네. DSR 2단계 전에 몰린 그 불량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대출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상 성장률 내로 대출이 이제 나가는 총량 규제를 하되 월별 분기별로 은행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덜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제 상반기 때 승인 물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여전히 지금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환 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형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금리적인 면에서도 이제 확실히 메리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환 금리가 이제 구매 자금 그 금리보다 확실히 낮은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대환을 받으시려는 차주의 DSR에서 막혀서 내가 이제 예전에는 그 내가 원하는 한도를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금리는 낮아졌으나 내가 원하는 한도를 못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스트레스 DSR을 계산을 해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한도 때문에 대환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대환을 이제 목표로 두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만 보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한도를 지금도 채워서 대환을 할 수 있는지 동액 대환이 가능한지 등을 보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